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산업 현장에서 나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안녕하세요. 성공 패스워드 국가자격증 과정평가형 자격의 김유리입니다. 취업이나 이직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꼭 알아둬야 할 과정평가형 국가자격 기술에 대해서 오늘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자격증은요, 바로 학용 분야의 국가자격증인데요. 이 분야에 대해서 도움말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강복 선임연구원님, 그리고 외부 전문가이신 양영디지털고등학교의 김석훈 선생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오늘 화공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이강복 선임연구원님 굉장히 오랜만에 뵙네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김석훈 선생님은 여러 가지 외부 전문가로서 많은 또 조언들 해주실 텐데 먼저 오늘 화공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아까 저희가 사담을 나누면서 화공 분야 그리고 화학 분야는 산업의 쌀이다라는 그런 굉장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해요. 실제로 생활에서 한 70% 이상 제품들이 화학 제품을 사용하고 있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쌀처럼 정말 자주 먹는 밀접한 그렇습니다. 관계가 있다. 그런 의미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구체적으로 화공 분야 어떤 자격증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좀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강복 연구원님께서 소개해 주실까요? 400여 개의 국가기술 자격 중에서요, 화공 분야의 과정평가형 자격은 화학분석 기능사 한 종목만이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네. 화학분석 기능사는요, 그 화학적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화학물질의 성분, 구성, 특징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화학기구, 분석기구 등을 활용해서요, 화학물질을 분석하고 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 데이터를 만들어내서 제출할 수 있는 그러한 직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학분석 기능사에 대한 과정은 현재 그 한 개의 기관만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직 외부 평가가 시행 전이라서 아직 그 최종 합격자에 대한 배출은 아직 없는 게 현실입니다. 아직까지는 합격자 배출이 되지 않았고 올해 말쯤에는 나오겠네요? 화학분석 기능사의 외부 평가는요, 지금 올해 12월에 아마 평가가 이루어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화학 분야가 굉장히 여러 종목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화공 분야만 과정평가형 자격에 선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과정평가형 자격의 종목 선정은요, 그 산업 현장에서의 수요 그리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 등을 많이 고려해서 종목을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화공 분야가 약 한 7개의 종목이 있지만 그래도 화학 물질을 분석하고 또 그 시료를 처리하고 하는 부분에서의 그 기능 인력은 화학 분석 기능사를 가장 큰 직무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종목 선정 과정에 있어서 화학 분석 기능사를 먼저 선정하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선된 거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그동안은 사실 화공 분야가 검정형으로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검정형 자격과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의 차이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예, 국가기술 자격 같은 경우는 그 필요한 수행 직무를 기반으로 그 출제 범위라든가 그런 부분이 선정이 되어 있지만요. 과정평가형 자격은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술, 지식, 소양 등을 국가가 그 수준별로 또 산업별로 체계화했던 그런 국가 직무 능력 표준, 즉 NCS 기반으로 종목을 설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정평가형 자격은 어떤 그 교과목의 어떤 과목이라는 개념보다는 NCS, 그 국가 직무 능력 표준에서 요구하는 각각의 능력 단위들을 필수적으로 다루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그 현장에서 적합한 그러한 능력 단위들과 그러한 그 실무 능력들을 평가에 다루게 되어 있는 가장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럼 기존에 시행됐던 검정형과 국가기술 자격이 지금 계속해서 병행해서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예정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종목들이 점차적으로 과정평가형 종목으로 선정이 되고 있지만요.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국가기술 자격, 즉 검정형 자격도 계속 같이 병행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좀 헷갈려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아무래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의 가장 큰 변화는 자격을 취득하면 바로 훈련하고 배울 수 있는, 바로 이제 실제로 투입이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배양하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더 차이점을 좀 더 세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요. 과정평가형 자격 같은 경우는 국가기술 자격에서 가지고 있던 어떤 응시 자격 그리고 취득 경로가 많은 이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국가기술 자격 같은 경우는 뭐 산업기사, 기사 같은 경우는 학력과 또 경력에 대한 응시 제한이라든가 그 요건이 필요한데요. 과정평가형 자격 같은 경우는 그 저희가 지정한 교육기관 내에서 과정을 충실히 이수하고 나면 그런 등급과 관계없이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렇게 취득 경로가 서로 다른 부분은 국가기술 자격법에서도 명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 검정형 같은 경우는 필기시험을 보고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 실기시험을 보게 되어 있는데요. 과정평가형 자격 같은 경우는 국가가 지정한 교육훈련기관에 모든 과정을 이수하면 바로 시험을 보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필기와 실기 딱 합격을 끝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반적인 과정을 다 평가해서 합격 요건에 충족하면 자격을 주는 약간의 그런 차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국직학에는 이제 응시 자격과 취득 경로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라고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제 아직도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저희 프로그램 시청해 주시면은 쭉쭉쭉 말씀드릴 거예요. 이제 감을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어쨌든 뭐 자격증을 좀 제대로 알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그 과정이 좀 꽤 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간이. 네. 그 구체적으로 이제 화공 분야 자격증을 취득하면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이건 선생님께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화학의 가장 기본인 석유화학 분야와 또 그 도료라든지 제약, 의약품 이런 쪽과 요즘 이제 향장 제품 해가지고 향수라든지 뭐 화장품 이런 쪽에서의 분석 업무와 농약 이런 쪽도 들 수가 있겠고요. 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수질 분석이라든지 대기 분석과 같은 환경업체 이런 데서도 필요로 하고 있고 현재 이제 조금 발전적인 부분은 이제 바이오 산업 같은 쪽이 뜨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도 화학 분석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쪽으로 업체들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화학 분석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 물질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게 유해성과 또 아니면 적합성 등인가 그런 부분들을 또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요. 어떤 제조업 분야 말고도 어떤 연구소라든가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그런 분석에서 그런 부분에서도 어떤 분석 업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또 다양한 그 업종에서도 충분히 그 해당 업무가 필요로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군요. 또 뭐 더불어서 김석훈 선생님처럼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네, 더 정말 좋겠죠. 영역이 다양한 걸 확인했는데요. 자, 응시자분들이 또 뭐 관심 있어야 할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국가 자격증을 이수하려면 어떤 식으로 좀 어떤 경로를 거쳐야 되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가정평가형 자격은 좀 생소하기 때문에. 네. 예, 과정평가형 자격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한 그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중간에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정평가형 자격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과정이 시작할 때 예. 그때 참여가 되면서부터 바로 어떤 모든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나에게 적합한 종목이 어느 과정, 어느 기관에서 운영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정이 시작되면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부분은 모든 능력 단위가 그 교육 과정 내에 있기 때문에 그 능력 단위가 하나 종료가 될 때마다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결국은 그런 부분들과 그 교육 과정이 다 끝난 이후에도 또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중간에 이제 그 들어올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해당 교육 과정과 종목은 저희가 NCS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2017년부터 그 과정이 이제 운영되도록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부 종목이라든가 일부 과정은 이미 시작이 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아직 시작이 안 된 그 과정들도 각 교육기관마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본인이 원하는 종목을 그 NCS 홈페이지에서 종목과 기관을 확인하시고 해당 기관에서 과정이 개설됐는지 아니면 아직 개설되지 않았는지를 한번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그 본인의 적합한 부분을 연락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참여에 대한 의사를 보이시면 해당 교육기관과의 어떤 그 관계 내에서 충분히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그 교육훈련비입니다. 예, 교육훈련비는 이런 과정평가형 자격은 그 국비 지원 과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전액 가까이는 그 지원이 되지만 네. 아마 일부 종목에 따라서는 뭐 재료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이제 본인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부담 확 보면 줄였네요. 네, 많은 부분이 좀 이제
부담이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좀 생색 좀 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직 뭐 네. 이런 그 취업 준비를 하거나 네. 또 자격을 따고 구직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많이 절실한 부분이고 예. 또 그런 부분들이 뭐 저희가 좀 더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뭐 내가 하고 싶다 해서 이제 중도에 들어온다고 내가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네요. 중도 네. 참여는 불가하고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미리부터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제 도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평균적으로 매년 몇 월 정도에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시작이 되는지. 네, 해당 종목과 교육 과정을 신청하는 부분은 약 한 9월 정도 되면 저희가 종목을 공개하고요. 네. 또 교육 과정을 제시하고요. 각 교육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고 난 이후에는 그 어떤 각종 심사, 서류 심사라든가 교육기관의 현장 심사 등을 통해서 기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승인을 내주게 되고요. 승인을 받은 기관은 그 후부터 어떤 교육생 아니면 훈련생들을 이제 이듬해부터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찾아봐야 될 그런 수고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NCS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본인이 원하는 분야가 언제 시행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다고 하니까 수시로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루고 있는 화공 분야의 경우는요, 교육과 훈련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먼저 양영 디지털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이제 화학 분석 기능사를 또 운영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교육과 훈련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저희는 이제 NCS 시범학교를 해가지고 2016년도에 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 2년째 운영되고 있고요. 네. 올 연말에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직업기초 능력을 한 35시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총 해가지고 579시간을 하고 있는데 교과목으로는 화학 분석이라든지 화학 물질 관리 이런 이제 능력 단위를 요 교과에 편성을 해서 실제로 아이들하고 실무 능력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검정형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에 비해서는 실무 능력이 좀 낮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애들도 향상이 돼서 실제로 학생들이 그 취업을 했을 때 그 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서 현장에 내보내지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뭐 우리 양영 디지털 고등학교의 경우를 들어봤고요. 실제로 이제 화공 분야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기관들도 많잖아요. 보통 다 비슷한 이제 교육 내용을 담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이 화학 분석 기능사처럼 어떤 동일 종목에 있어서는 각 교육기관이 저희가 제시했던 그 편성 기준, 이제 필수적으로 해야 될 능력 단위들을 반드시 이수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선택적인 능력 단위들은 각 교육기관마다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통적으로 가져가야 될 필수 능력 단위는 향후에 외부 평가의 또 대상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통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지금 한 가지 좀 특징이 있다면 그 정규적인 교육 과정 내에서는 어떤 화학이라든가 화공이라든가에 대한 부분의 교육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아직 뭐 학원이라든가 아니면 전문 직업훈련 학교라든가 이런 민간 훈련기관에서는 사실 화학적인 부분을 다루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 많지는 않는 게 그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잘 찾아봐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뭐 올해 첫 합격자가 배출되기 때문에 양영 디지털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많은 기관에서 좀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식으로 실제로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지는지를 보고 오면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의 만족도는 어떠한지 직접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 확인하시죠. 이곳은 양영 디지털 고등학교입니다. 바이오 화학과 수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바이오 화학과 자체가 전국적으로 10개도 채 되지 않는 그런 좀 희소성 있는 학과라고 들어서 관심을 가지게 됐고 실험을 통해서 이론도 배우고 하니까 더 재밌고 흥미도 있어지고 화학 분석 기능사 과정 평가형 자격은 현재 양영 디지털 고등학교에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집어넣은 시료가 얼마만큼 집어넣었을까? 요거를 오늘 여러분들이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이 장치는 람베르트 비어의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빛을 얼마나 흡수하느냐, 농도에 따라서 빛을 흡수하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농도와 흑광도의 관계의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봐야 됩니다. 농도가 진한 물질은 빛을 많이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직선형을 여러분들이 얻어야 됩니다. 예, 여기 광원이 있고
그다음에 특정 파장을 이용하니까 파장 선택부가 있습니다. 시료를 담아서 집어넣게 되면 빛이 이 셀을 통과하게 됩니다. 광원, 파장 선택부, 시료부, 검출기 이렇게 4개의 영역으로 구성이 됩니다. 바이오 화공 분야는 우리 생활 전 분야에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저 지금 다운이 질문해봐. 파장에 따라 왜 셀이 다릅니까, 선생님? 자외선 영역에서는 석영셀을 쓰는 이유는 자외선을 석영셀은 흡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가시광선은 플라스틱 셀이 흡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파장에 따라서 셀을 골라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바이오 화공 분야는 생명체의 원리를 활용해 고부가 가치를 이끌어내고 있어 21세기 최후의 산업이라고 불리는데요. 무엇보다 탄탄한 기본이 있어야 다양한 분야에 접목시킬 수 있어 현재 양영 디지털 고등학교에서 운영 중인 과정평가형 과정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 제가 유일하게 과학 시간을 좋아했는데 과학 시간이 막 실험을 하게 됐는데 실험을 하는데 이것저것 만들고 막 만지고 하니까 막 흥미가 생기고 관심도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과학에 많이 관심을 가진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딱히 공부에 흥미가 없다가 과학이라는 분야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막 실험하고 이런 거. 그래서 막 학교를 찾아보다가 이 학교에 바이오 화학과라는 게 있어서 궁금해서 찾아보다 오게 됐습니다. 화공 분야 과정평가형 자격은 현장에서의 실무 능력까지 갖출 수 있게 직무 능력 중심으로 교육과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란담 X 값을 구하기 위해서 오토제로를 눌러준 다음에 여기 값이 0일 때 스타트를 눌러줍니다. 스타트를 눌러주면 이제 그래프 값이 올라가면서 최대 흡수 파장을 구하고 있는 페이지 129페이지 폈니? 네. 페이지 129페이지에 이제 우리가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에 이어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우리가 기기 분석을 통해서 정성 분석 및 정량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기기를 이용해서 성분 분석을 하게 될 거예요. 자, 끝까지 뽑아줘야 화학 분석 기능사의 경우 필수 능력 단위 390시간, 선택 능력 단위 180시간 이상을 이수한 후에 내부 평가가 진행됩니다. 이 피크 면적은 우리가 이 시료의 농도를 의미합니다. 아이들이 취업을 나가기 이전에 이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기계를 먼저 만져보고 직접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함으로써 나중에 취업을 했을 때 조금 더 자신이 자연스럽게 기계에 접근할 수 있고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점이 아주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화학이라는 분야가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각광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정말 미래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조금 더 발전돼서 많은 사람들이 좀 알 수 있는 그런 과가 됐으면 좋겠어요. 화공 분야는 석유 의존형에서 바이오 의존형 화학 산업으로 변화하면서 21세기 지속 성장 산업으로 가장 인정받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전망이 밝은 화공 분야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스튜디오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의 경우에는 외부와 내부 평가로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해당 기관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고 나면 내부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먼저 화공 분야의 경우 내부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강복 연구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화학분석기능사의 내부 평가는요, 1차적으로 교육훈련기관이 자체적으로 이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학분석기능사의 그 교육 과정, 즉 편성 기준이라는 그 내부를 잠깐 보게 되면요, 필수적으로 다뤄야 되는 분석 업무 지시서 확인, 그리고 시료 전처리, 이화학 분석, 또 그리고 분광 분석, 그리고 어떤 그 분석 장비에 대한 점검, 그리고 안전 점검, 이런 부분들을 필수적으로 좀 다루게 되고요. 그 외에 또 이제 9개 정도의 그 선택 능력 단위들을 이제 교육기관 내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능력 단위들은 끝나고 나면, 한 능력 단위가 종료가 되고 나면요, 네. 그 교육기관 자체 내에서 내부 평가를 이루어지는데요. 내부 평가는 그 서술형 시험, 또 작업장 평가, 또 우리 평가자 체크리스트, 포트폴리오, 뭐 그런 구두 질문, 이런 것 같이 NCS에서 제공하는 그 12가지 정도의 그 다양한 평가 방법 중에서 교육기관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이용해서 내부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 내부 평가에 대한 결과가
결국 나중에 최종적인 그 합격 요건에도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 이 과정을 운영하시는 교육기관 또 그리고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그 교육훈련생들은 각각의 능력 단위에 대해서 조금 더 열을 가지고 또 꼼꼼하게 그 평가에 참여를 해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서는 굉장히 좀 여러 관문을 거쳐야만 내부 평가를 좀 통과할 수 있지 않나라고 약간 복잡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김석훈 선생님 실제로 학교에서 내부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학교에서 대부분 시험하고 연계해가지고 평가가 이루어지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예전에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하는 필기 시험하고 수행 평가로 그 점수를 매겼다면 그 실무 중심으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이강복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학교의 실정에 맞게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학교에서는 이제 평가자 체크리스트라든지 그다음에 선원 수령, 그다음에 작업장에서 아이가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작업장 평가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NCS 능력 단위별로 학생이 얼마나 수행했는지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해서 아이들을 시험을 통해서 내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학교에서 이제 처음으로 화학분석 기능사 합격자가 배출이 되게 될 텐데 과정평가 자격을 이수하게 되면 실제로 취업에는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그거는 현장에서 많이 인정해 주시고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이 확산이 돼서 많이 인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실제로 자격증의 능력 단위들이 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그 아이가 그것을 이행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타 자격증에 아무것도 표시 없이 자격증명만 나가는 것보다는 업체에서 이 아이는 이러이러한 과정들을 겪어서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나만의 이력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도 뿌듯하지만 현장에서 매우 선호할 것 같다라고 의견 말씀해 주셨고요. 이강복 연구원님 보시기엔 어떤가요? 네, 과정평가 자격의 가장 특징은 본인이 할 수 있던 모든 그 능력 단위에 대해서 모두 다 평가를 이루어집니다. 네. 솔직히 평가 시간이라든가 평가를 받아야 될 내용은 많지만 내가 배운 내용을 실제적으로 해보고 그러한 그 결과를 가지고 내가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면요, 그 안에서는 분명히 본인에 대한 만족도도 굉장히 높을 거고요. 또 현장에서도 얘가 이걸 할 수 있구나라는 부분에서 좀 더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그 서로의 어떤 긍정적인 부분, 또 현장에서의 또 어떤 그 만족도 높은 자격증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이제 기관에서 내부 평가 끝이 났어요. 그럼 이제 외부 평가가 기다리고 있죠. 외부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외부평가, 과정평가형 자격의 외부평가는요, 그 법상으로 1차와 2차 이렇게 나눠서 시험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어쩌면 그 평가가 굉장히 많다고 하지만 내가 배운 내용을 확인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좀 더 부담이 좀 적으실 것 같고요. 이 1차 평가는 주관식, 객관식으로 이루어진 그 지필시험이 이제 되겠습니다. 약 한 화학분석 기능사는 한 25문제 정도를 1시간 정도 푸는 이런 지필시험이 하나 있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2차 작업형 시험이 있습니다. 작업형 시험에서는 이제 그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과정 운영을 하고요. 또 그 후에 면접이라는 부분도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면접이 포함된 부분은요, 과거의 시험 방법이 일방적으로 주어진 문제만 푸는 부분이었지만 이 면접은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의사소통 능력도 같이 가미돼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거로 봅니다. 최후로 어필할 수 있는 방법, 면접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이 화학분석 기능사의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석 기구들을 가지고 요구하는 물질에 대한 농도 그리고 요구하는 물질에 대한 성분 등을 이제 저희가 평가에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지필평가와 실기평가, 면접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외부평가 일정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저희 공단에서는요, 과정평가 자격의 외부평가를 연간 2번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1회 시험은 지금 7월 29일 날 네. 시험 예정이 있고요. 제2회 시험은 12월 9일 날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제 교육훈련 기간이 교육이 종료되는 시점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네. 저희가 또 수시 시험을 한 3번 정도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수시는 지금 9월, 10월, 11월 이렇게 매월 지금 또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수시는 지금 9월 23일, 그리고 10월 21일, 그리고 11월 18일
이렇게 3번 정도 진행할 예정이어서요. 올해 총 외부 평가는 5번 정도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네요. 사실 뭐 엄밀히 따지면은 총 5회, 5회 수시까지 해서 외부 평가 좀 어떤 식으로 대비하면 좋을지 팁 좀 주세요. 네, 저희가 그 평가 가이드와 원형 문제를 NCS 홈페이지에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이라든가 또 화학분석 기능사가 어떠한 형태로 시험 문제가 진행되는지를 그 정보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실습인 것 같습니다. 이 과정평가형 자격은 할 수 있는 부분을 평가하기 때문에 반복된 실습, 또 그리고 반복된 연습에 의해서 본인의 숙련도가 높아진다면은 분명히 이런 외부 평가에 대해서 충분히 이런 준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답이네요. 사실 능력을 평가하는 거니까 실습 위주로 열심히 좀 훈련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요, 합격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예, 과정평가형 자격은 내부평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를 모두 이제 그 합격자 선정 기준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나 교육훈련기관에서 하고 있는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를 1대1, 즉 이제 100점 만점으로 합산을 해서요, 평균 80점 이상을 합격 요건으로 가지게 되고요. 이러한 친구들에 대해서 가령 이제 불합격된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불합격된 친구 같은 경우는 2년 이내에 한 번 정도 재응시할 수 있는 저희가 기회를 부여드리고요. 이러한 시험 자체들은 해당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그 시험 장소라든가 시간에 대한 부담은 많이 적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겠네요. 익숙한 곳에서 시험을 치르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네. 훈련을 지금 뭐 받으려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미 받고 있는 분들은 이 분야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이번엔 선생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그 화공 분야는 앞선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산업 분야에 걸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산업이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그 수요는 꾸준할 것 같고요. 앞으로 뭐 먹거리라든지 뭐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쪽이 각광을 받고 있고 바이오 산업도 나오고 있고 해서 이런 분석 업무들이 필수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산업이 변한다 하더라도 전망은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오늘 화공 분야의 국가기술 자격 취득을 위해서 도움 말씀 많이들 주셨거든요. 끝으로 이 과정에 도전해 보려는 구직자들에게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화공 분야는요, 현대 사회에서 모든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산업입니다. 플라스틱과 같이 화학 물질을 다룸에 있어서 이런 분석 업무는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될 것이고요. 이러한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이런 구직자분들께서는 과정평가형 자격에 참여를 해보시면 어떤 능력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그런 수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 산업인력공단에서도 이렇게 과정평가형 자격이 적절하게 또 정확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많은 지원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화공 분야의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화공 분야는요, 화학 분야 중에서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으로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그만큼 아무래도 좀 유망하고 또 중요한 직군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과정은 좀 쉽지 않겠지만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마시고 도전하셔서 반드시 전문적인 직업인으로 거듭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 취득을 위해서 가장 명쾌하고 친절한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성공 패스워드 국가자격증 과정평가형 자격.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